퇴직 후 아무도 안 찾아. 62세 보험 설계사의 충격적 현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만큼 길어진 수명에 비해 직업 생활은 상대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퇴직 후의 계획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아무도 안 찾아온다는 말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은 62세에 퇴직한 보험 설계사분의 충격적인 현실을 통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해요. 1. 나를 찾는 이가 없다는 것이 주는 무서움. 퇴직 전까지만 해도 이분은 꽤 바쁜 삶을 살았다고 해요. 하루에도 몇 건씩 상담 전화를 받고 고객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보험 상품을 재조정하고 주변 사람들도 보험하면 무조건 이분에게 먼저 연락했죠. 그런데 퇴직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퇴직과 동시에 대부분의 고객은 다른 설계사나 새로운 지점으로 이동해버렸고 업무상 관계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예전에는 또 고객 상담인가? 하며 반갑게 받았지만 이제는 병원 진료 안내 문자나 스팸 전화가 대부분이죠. 돈을 벌던 통로가 사라지고 나니 자연스럽게 주변 인맥도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는 외로운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세상에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 우울감까지 찾아왔다고 해요. 2. 은퇴 후 삶이 달라지는 이유. 옛날에는 직장에 충성하면 퇴직 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연금과 보상이 함께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평생 직장의 개념도 많이 무너졌어요. 특히 보험 설계사 같은 영업직은 기본급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소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퇴직 전에는 거래처, 고객, 동료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에 유지되던 인간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퇴직을 하게 되면 그 공통분모가 사라지면서 빠르게 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관계 단절과 소득 급감은 마음에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이런 상황은 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3. 구체적인 사례 3가지. 사례 1. 62세 보험 설계사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30년 가까이 보험업계에서 일해왔습니다. 원래는 목돈이 잘 쌓이면 일찍 은퇴하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나 늘어가는 생활비와 대출금을 갚느라 넉넉하게 저축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자녀 교육 자금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러다 나이가 60이 넘어서자 일도 조금씩 줄고 신입 설계사들이 새롭고 공격적인 영업 방식으로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고객 대부분이 갈아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마지막 퇴직금이라고 해봤자 생각보다 훨씬 적었고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도 버거웠습니다. 은퇴 전에는 그래도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통화 기록을 보면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전화 한 통도 없어요. 김 씨는 스스로를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라고 회상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례 2. 55세에 조기 퇴직한 공무원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공무원으로 꽤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서인지 55세에 조기 퇴직을 선택했어요. 초반에는 주변에서 왜 이 좋은 직장을 포기하느냐며 의아해했지만 박 씨는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와 적금을 착실히 해두고 있었고 공무원 연금의 혜택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해 봉사활동도 하고 또 선후배 공무원 모임에 꾸준히 나가서 인간관계를 넓혀가고 있어요. 덕분에 퇴직 후 아무도 안 찾아오는 상실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되레 오히려 제2의 삶을 더 즐기고 있다고 해요. 박 씨의 경우는 미리 은퇴 설계를 시작했고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한 점이 성공 요인입니다. 사례 3. 58세에 갑자기 명예퇴직을 당한 대기업 임원 이 씨. 이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정년까지는 다닐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회사 구조 조정의 여파로 58세에 갑작스럽게 명예퇴직 명단에 올랐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기에 보상금 자체는 큰 편이었으나 그만큼 가계 지출도 컸고 아이들 유학비로 돈을 많이 써서 실제 남은 목돈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죠. 그나마 남은 모아둔 돈을 여기저기 굴리려고 시도하다가 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까지 했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회사 직함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많아서 떠난 후에는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해요. 현실에서 보는 명함 파워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라며 씁쓸해하더군요. 4. 은퇴 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결국 은퇴 후에도 1. 경제적 기반, 2. 사회적 관계, 3. 심리적 안정 이 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경제적 기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데에는 월급의 몇 %를 저축하라 같은 단순 공식만으로는 부족해요. 각자의 생활비, 대출, 자녀 교육비 등 변수가 많으니까요. 중요한 건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플랜을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맺는 인간관계는 대개 일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을 때 유지됩니다. 퇴직 후 갑자기 관계가 단절되는 걸 막으려면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 다양한 커뮤니티에 일찍부터 참여해 두는 게 좋아요. 나이 먹어서 뭘 새로 해? 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창구로 삼을 수 있죠. 심리적 안정 은퇴 후에는 난 이제 어디에도 필요 없는 건가? 하는 박탈감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일했던 분야의 강의를 해본다거나 후배 멘토로 활동하는 것도 방법이죠. 5.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재무 설계부터 시작하기. 당장 내가 매달 쓰는 돈이 얼마인지, 퇴직 후 예상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수입원이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적금이나 연금, 혹은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미래에 쓸 수 있는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마련해야 하죠.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및 확장. 직장 밖의 사람들과도 미리 관계를 맺어보세요. 회사 동료들도 좋지만 업종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봉사단체나 동호회, 교회성당절 등 종교 모임 등 자신이 관심 있는 곳을 찾아가 보는 것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퇴직 후 내가 할 일을 미리 생각하기. 취미 활동을 단순히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지 말고 소규모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블로그를 운영해서 소정의 광고 수입을 얻는 식이 있겠죠. 누군가는 요즘 유행하는 시니어 창업에 도전하기도 해요. 작은 가게를 열거나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식으로 제2의 직업을 만들어가는 거죠. 건강 관리도 빼놓지 말기.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의료비 부담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내가 건강하지 않다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죠. 꾸준한 운동과 정기검진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은퇴 설계의 큰 축입니다. 6. 함께 사는 삶을 위해. 퇴직 후 아무도 안 찾아온다는 건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가치까지 흔드는 일일 수 있어요. 62세 보험 설계사의 충격적 현실은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미리 점검해야 할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나 지금까지 준비가 부족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다시 설계를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재무 상담도 받아보면서 사회적 관계도 회복하고 내 마음을 돌보면 됩니다. 7. 마치며. 요약하자면 은퇴 준비는 큰 돈을 모으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삶을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성실히 일하고 퇴직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좌절을 느끼게 된다면 정말 허무하잖아요. 하지만 앞서 봤던 사례처럼 미리 준비하면 제2의 인생을 오히려 더 활기차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혹시 아직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다 해도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가족과의 대화, 재무 설계, 지인들과의 관계 다지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62세가 되었을 때 퇴직했지만 여전히 바쁘고 행복하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미래를 꿈꿔봅시다. 아무도 안 찾아오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한 뼘씩 움직여보는 거예요. 퇴직 후 인생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즘 60세, 70세가 되어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들 하죠. 그런데 현실은 말처럼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한때 고객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온 62세 보험설계사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경종을 울려줍니다. 오늘은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요소들을 구어체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퇴직이라는 게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한 분야에서 정성을 다해 일한 뒤 퇴직 후에도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려면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김 씨의 경우 평생 고객들의 신뢰를 쌓으며 수많은 명함과 연락처를 보유했지만 퇴직 후에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빛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이제 내가 쓸모 없어진 건가? 하는 씁쓸한 외로움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큰 충격에 빠졌던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김 씨처럼 끝없는 고독과 경제적 불안을 겪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조기 퇴직한 공무원 박 씨의 경우를 보자면 평소 꾸준한 재무 계획과 부동산 투자, 그리고 공무원 연금 등의 혜택 덕분에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 씨는 지역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모임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퇴직 후에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사전에 준비하고 자신만의 기반을 다져놓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일부는 준비 없이 퇴직 후 큰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단순히 일을 멈춘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퇴직은 한 시절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아온 재무적 자산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재발견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험 설계사나 영업직 같은 경우 직장에서의 성공이 곧 자신의 존재, 가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 후에는 그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준비는 물론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월급과 보너스에 의존해 생활하다 보니 퇴직 후 들어올 수입원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의 경우 오랜 세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에는 그동안의 성과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반면 박 씨처럼 미리 저축하고 투자하며 철저한 재무 계획을 세운 사람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소비 패턴, 생활비, 미래의 예상 비용 등을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의 체계적인 재무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 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맺은 동료나 고객과의 인연은 사실 일이라는 공통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 공통점이 사라지면서 어느새 연락도 뜸해지고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평소부터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호회 등 직장 외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져진 네트워크는 퇴직 후에도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퇴직 후 나의 존재 가치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에 빠지면 아무리 경제적 기반이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튼튼해도 마음의 평안을 잃기 쉽습니다. 김 씨처럼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자존감은 급격히 하락하게 마련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등의 자기개발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는 등의 활동은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물론 준비가 부족했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제2의 인생에서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자신의 미래를 구상하고 경제적 자립과 함께 사회적,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내일의 행복은 오늘의 작은 준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직 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자신의 삶을 재설계하고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퇴직 후에도 스스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미래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준비,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심리적 안정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퇴직 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해 보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퇴직 후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설계해보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느낄 수 있는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 걱정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관리함으로써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안정적인 공기업에서 수십 년을 버텨왔으니 이제는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현실은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지만 수입은 줄어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다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50대, 60대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1. 시작하며 정년퇴직 후의 새로운 현실. 이제는 좀 쉬면서 내 삶을 살 수 있겠지. 공기업에서 오랜 기간 일한 후 은퇴를 맞이할 때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퇴직 후의 삶을 시작해보면 현실은 기대와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안정적일 것 같았던 삶의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간 보지 못했던 경제적 부담, 생활의 변화가 다가옵니다. 오늘은 정년퇴직 후의 삶에서 흔히 마주하는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 사례 1. 여유로운 삶의 불안한 경제적 현실. 첫 번째 사례는 30년간 공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퇴직금과 월 연금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퇴직 후 몇 개월이 지나자 그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퇴직 전 회사에서 제공했던 복리후생 혜택이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가 생활에 돈을 더 쓰게 된 겁니다. 심지어 건강검진 결과 약간의 질환이 발견되어 매달 건강관리에 돈을 써야 하는 상황도 생겼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지원해 주던 부분이 많아서 큰 돈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퇴직 후엔 모든 것이 제 몫이 되니 어느새 예산이 빠듯해졌습니다. 매달 생활비만 쓰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 사례는 퇴직 후의 생활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가를 즐길 자유가 생긴 것은 좋지만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고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 사례가 말해줍니다. 3. 사례 2. 자유가 주는 고독감과의 싸움.
두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공기업을 다니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던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하게 된 그는 여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박 씨는 예상치 못한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다들 바쁜 나머지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고 매일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자 외로움이 찾아온 겁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늘 사람들과 어울렸고 일이 바빠 고독을 느낄 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만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내가 이걸 위해 그 오랜 시간 일했나 싶기도 하고요. 이 사례는 퇴직 후의 여유가 때로는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퇴직 전부터 여가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례 3. 내 집 마련이 가져온 생활의 변화. 마지막 사례는 퇴직을 앞두고 지방에 넓은 집을 구입한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살기를 꿈꾸며 농촌에 집을 마련한 그는 퇴직 후 드디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생활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자연 속 생활이라 생각했지만 매일 육체 노동이 필요했고 거리가 멀다 보니 의료 서비스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았죠. 결국 은퇴 후 더 쉬운 삶을 기대했던 그는 오히려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여기 살다 보면 여유롭고 건강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노동의 연속이고 아플 때마다 병원을 가려면 차로 한참을 나가야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노후에 이런 생활이 계속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례는 퇴직 후 새로운 생활이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생활 편의 등을 고려한 거주지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은 때로는 예상보다 큰 변화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5. 마무리. 퇴직 후의 삶, 준비가 필요하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생활 환경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세 가지 사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 공감될 것입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한번 인생을 계획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은퇴 전부터 재정적인 계획, 사회적 관계 유지, 생활 환경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두면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인한 실망감을 줄이고 더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에 예상치 못한 도전과 불안감이 찾아온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종종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곤 합니다. 전문가 칼럼의 형식을 통해 퇴직 후의 삶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며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퇴직 후의 현실 왜 다른 걸까? 퇴직하면 모든 부담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얻을 자유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면 막상 다른 고민과 불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경험해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출근하던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것도 잠깐일 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막연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퇴직 후의 삶이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균형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생활의 패턴,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까지 전반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퇴직 후의 삶. 경제적인 여유가 주는 착각과 현실. 첫 번째 사례로 58세의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한 강 씨를 살펴보겠습니다. 강 씨는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특히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예금 잔액과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생기면서 걱정이 늘어났습니다. 여행이나 여가 생활에 좀 더 쓰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았던 겁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퇴직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 걱정이 더 늘었어요. 평생 일해서 번 돈인데 자꾸 쪼그라드는 걸 보니 불안하더라고요. 이처럼 퇴직 후의 삶에서 경제적인 안정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자산 관리를 미리 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퇴직 전에 적절한 재무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립감에서 오는 심리적 변화. 두 번째 사례는 3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지 1년이 된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퇴직 후에도 활기차게 지낼 것이라 믿었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생활이 사라지면서 시간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바쁘고 가족들도 제 일에 몰두하고 있어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박 씨는 조금씩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매일 사람들과 어울리고 바쁘게 지냈는데 이제는 누구 하나 연락할 사람도 없고 시간이 많아도 오히려 더 외롭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퇴직 후의 삶에서 심리적인 변화와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 자신만의 취미나 사회적 활동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이라는 사회적 공간을 떠난 뒤에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이 주는 부담감. 마지막으로 퇴직 후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고자 농촌으로 이주한 이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씨는 퇴직 후 농촌에서 자급자족하며 살기를 꿈꾸었고 넓은 마당과 시골집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삶을 상상했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골 생활은 매일이 노동의 연속이었고 편의시설이나 병원이 멀어져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몸이 아프면 가까운 병원이 없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도시에서 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 사례는 퇴직 후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이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떠나 시골로 가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선택은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 후의 삶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로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재정 계획과 관리. 퇴직 후의 삶에서 경제적인 안정은 필수입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부족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투자나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면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산을 관리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와 활동 유지. 직장을 떠난 후에는 이전과 같은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고립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나 공공기관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감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환경 선택에 신중하라. 퇴직 후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면 편리함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등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꿈에 이끌려 갑작스러운 이주를 결정하기보다는 시험 삼아 몇 달간 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경이 주는 부담감을 줄이고 진정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퇴직 후 준비가 만든 차이.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감, 심리적인 고립감, 생활 환경에서 오는 부담감은 모두 우리가 퇴직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위의 사례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야기들이며 이들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으로
은퇴 생활의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은퇴는 단지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부터 재정적인 준비, 사회적 관계의 유지, 생활 환경에 대한 고민을 통해 더 나은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부장, 퇴직 후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은퇴 후 생존기.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아버지는 은퇴하면 편히 쉬면서 여행 다닐 줄 알았지? 아들이 던진 한마디에 58세의 김 부장은 헛웃음을 지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 몸담았고 임원 바로 아래인 부장까지 올라갔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후배들도 그를 존경했다. 하지만 퇴직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나니 현실은 달랐다.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남들이 좋다고 하는 창업도 해봤지만 금세 돈만 날렸다. 결국 선택한 건 배달 아르바이트.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게 현실이었다. 그런데 김 부장만 그런 게 아니었다. 대기업에서 성공한 줄 알았던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사람들조차 예상치 못한 은퇴 후의 삶을 맞닥뜨리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는 대기업 다니면 퇴직 후에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착각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준비 없는 은퇴는 곧 생존 싸움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충격을 받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현실을 피할 수 있을까? 은퇴 후 맞닥뜨리는 냉혹한 현실. 퇴직 후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은 대부분 수입이 끊기고 난 뒤다. 사람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 3가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 사례 57세 대기업 영업부장 퇴직 후 재취업 실패. 박 부장은 57세에 퇴직한 후 내가 어디 가서 못할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 젊은 시절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했고 회사에서 실적도 좋았다. 하지만 막상 재취업 시장에 나오니 그를 원하는 곳이 없었다. 경력? 오히려 독이 됐다. 영업 경력 30년이라도 50대 후반이면 채용이 어렵습니다. 몇 번의 면접 끝에 들은 말이었다. 고연봉을 받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경력이 많을수록 연봉이 높을 거라는 부담을 기업들이 느꼈다. 결국 그는 1년 동안 취업이 되지 않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배달 대행 일을 시작했다. 퇴직금? 2년도 못 버텼다. 퇴직금 3억 원이면 오래 버틸 줄 알았지만 1년 만에 절반이 사라졌다. 대출 상환, 생활비, 자녀 교육비가 빠져나가니 돈은 금방 바닥났다. 결국 그는 하루 10시간씩 오토바이를 타며 돈을 벌고 있다. 해결책. 퇴직 전에 이직할 곳을 먼저 확보하라. 연봉이 낮아도 퇴직 후 일할 자리를 미리 준비하라. 두 번째 사례 60세 대기업 연구원 퇴직 후 창업 실패. 이 과장은 대기업 연구개발팀에서 근무하다가 60세에 퇴직했다. 나름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퇴직 후 카페 창업을 했다. 현실 창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퇴직금 2억 원을 들여 작은 카페를 차렸다. 하지만 장사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 월세,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결국 2년 만에 가게를 접었다. 퇴직 후 창업은 리스크가 크다. 경험 없이 창업을 했다가는 퇴직금을 날리기 쉽다. 초보 창업자는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초기 비용을 너무 많이 쓴다. 해결책. 창업 전에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하라.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지 마라. 여유 자금을 남겨라. 세 번째 사례 55세 대기업 인사팀장 퇴직 후 자영업으로 전향. 김 팀장은 55세에 명예퇴직을 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창업이나 프랜차이즈를 고민했지만 그는 신중했다. 대신 퇴직 전부터 작은 컨설팅 일을 준비했다. 퇴직 후에도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는 퇴직 전에 노후 대비 커리어를 구축했다. 평소 강의를 하거나 후배들을 코칭해주던 경험을 살려 작은 인사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덕분에 퇴직 후에도 수입이 꾸준히 들어왔다. 해결책. 퇴직 후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하라.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일을 만들어라. 퇴직 후 삶을 망치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다녔으니
은퇴 후에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위 사례처럼 준비 없이 퇴직하면 금방 경제적 위기에 빠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 삶을 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은퇴 후 생존 전략 3가지. 퇴직 전부터 새로운 일을 준비하라. 퇴직 후에 처음부터 새 일을 찾으려 하면 늦다. 50대부터 관심 있는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라. 소비 수준을 낮춰라. 퇴직 후에도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하면 돈이 금방 바닥난다. 소비 습관을 미리 조정하고 퇴직 후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계산해 둬야 한다.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만들어라. 작은 컨설팅, 강의, 온라인 비즈니스 등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연봉이 낮더라도 꾸준한 수입이 중요하다. 은퇴 후 삶은 준비된 사람만이 웃을 수 있다. 퇴직 후 삶이 힘든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퇴직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대기업 다녔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하다. 퇴직 후 삶은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당신의 퇴직 후 인생은 지금부터 결정된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은퇴 후에도 살아남는 법, 과학과 데이터로 본 현실적인 생존 전략. 은퇴 후 심리적 충격이 더 큰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가장 큰 문제를 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충격과 무기력함이 더 큰 위협이다. 은퇴 후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증가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1년 내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한다. 왜 그럴까? 사회적 역할 상실. 회사에서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동료와 함께 일하며 인정받았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급격한 자존감 저하가 나타난다. 일상의 구조가 무너짐. 직장에 다닐 때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기력해진다. 경제적 불안감.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은퇴자 중 70% 이상이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퇴직금이 있어도 23년 만에 바닥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심리적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핵심은 새로운 역할 찾기에 있다. 뇌과학으로 본 은퇴 후 활력을 유지하는 법?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의 히포캠퍼스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활성화된다. 즉,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면 뇌가 젊음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미국 신경과학 저널 유로 사이언스 저널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노년층은 뇌세포가 더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향상된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마가 위축되며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도전을 하라. 첫 번째 해결책 은퇴 후에도 계속 배우기.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노후 만족도가 3배 높다. 이는 단순히 대학을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뇌를 계속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악기 연주를 시작하기. 온라인 강의를 듣고 새로운 기술 배우기에 영상 편집, 코딩. 사례 61세 IT 개발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변신. 퇴직 후 1년 동안 무기력했던 한 IT 개발자가 유튜브에서 프로그래밍 강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수입원이 되었다. 배움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새로운 직업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해결책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은퇴 후 외로움은 건강에 치명적이다. 실제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6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퇴직 후 친구를 잃지 않으려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모임에 참여하기, 독서 모임, 등산, 자전거, 동호회 등.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하기에 퇴직자, 커뮤니티, SNS 그룹, 봉사활동이나 지역 행사에 참여하기. 사례 58세 퇴직자, 농촌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새 삶을 찾다. 대기업을 퇴직한 김 씨는 도시에서 혼자 생활하며 우울증을 겪었다. 하지만 시골로 이사해 농사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고 건강도 좋아졌다. 돈이 없어도
사람들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다. 세 번째 해결책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작은 일 찾기. 퇴직 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버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후 스트레스가 적다.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방법. 1인 창업 예 블로그 운영, 온라인 강의 컨설팅, 파트타임 근무 예 마트, 작은 가게 운영, 배달 등. 본인의 경력을 살려 자문위원 활동. 사례 62세 전직 공무원, 강사로 재취업. 퇴직 후 무기력했던 한 공무원은 퇴직 전에 했던 강의 경험을 살려 자영업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월 20만 300만 원의 고정 수입을 확보하며 경제적 불안을 해결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준비하라. 결론 은퇴 후에도 살아남으려면 1. 계속 배우고 뇌를 활성화하라. 2. 외롭지 않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3. 퇴직 후에도 적은 돈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은퇴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미리 준비하면 퇴직 후에도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다. 퇴직 후 필리핀. 과연 천국일까 지옥일까? 연금 200만 원으로 가능할까? 한국 vs 필리핀 리얼 비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꿈꿔봤던 은퇴 후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필리핀 은퇴 생활에 대해 50대 퇴직 후 필리핀에서 살아보니 은퇴자의 현실은? 이라는 주제로 제 경험과 주위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실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저도 5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 준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해오면서 경제적 안정과 건강,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질에 대해 많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퇴직 후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들이었죠. 그런 고민 속에서 필리핀 은퇴 생활이라는 선택지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필리핀 하면 맑은 바다, 푸른 하늘, 저렴한 물가 정말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곳이지만 동시에 연금 200만 원으로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도 함께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와 함께 주변에서 들은 3가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필리핀 생활이 과연 천국일지 아니면 지옥일지 그 생생한 현실을 구어체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1. 내 이야기 50대 후반 새 출발을 꿈꾸다. 저는 52세에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후 마침내 퇴직을 결정했어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주는 안정감은 있었지만 반복되는 일상과 정체된 느낌은 점점 제 가슴속에 불안감을 키워갔죠.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던 중 필리핀 은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필리핀은 생활비가 저렴하고 기후도 좋아서 노후 생활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엔 연금 200만 원으로도 충분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인터넷과 여러 매체를 통해 현지 생활비, 건강보험, 주거비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하나씩 검증해 나갔어요. 저도 준비 기간 동안 은퇴 후에 어떤 생활을 원하는지, 실제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결국 필리핀에서 겨울나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필리핀 현지에 오래 살고 있는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나니 한국과의 생활비 차이, 환경 적응, 문화 충격 등을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만은 아니었지만 준비와 계획이 뒷받침된다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 사례 1. 58세 은퇴 은행 지점장의 필리핀 새 출발. 첫 번째 사례는 58세의 은행 지점장을 은퇴한 김씨 가명 이야기입니다. 김씨는 오랜 직장 생활 후 은퇴 후의 삶에 큰 기대와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어요. 퇴직 후 필리핀. 과연 천국일까 지옥일까? 라는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직접 필리핀으로 눈을 돌렸죠. 김 씨는 준비 기간 동안 현지 부동산 중개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하며 주거, 환경과 생활비, 의료시설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푸켓의 한 조용한 마을에 작은 주택을 마련했어요. 물론 한국에서의 생활과는 다른 점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초기에는 현지인의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소소한 오해와 불편함을 겪기도 했지만 차츰 현지 친구들을 사귀면서 적응해 갔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 가능? 이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물론 생활 패턴을 조금 바꾸고 현지의 합리적인 소비 방식을 익히면 충분하다는 경험담을 전해줬어요. 김 씨의 이야기는 준비의 중요성과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적응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무작정 필리핀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결국 성공적인 정착의 열쇠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3. 사례 61세 공무원 퇴직자의 필리핀 리얼 스토리. 두 번째 사례는 61세의 공무원 생활을 마친 박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오랜 공직 생활 후 은퇴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필리핀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 vs 필리핀 리얼 비교 라는 주제로 그는 자신의 은퇴 후 생활을 세세하게 기록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처음에는 연금만으로는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필리핀 내에서 파트타임 일을 겸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해 추가 수입을 마련하려고 했죠. 그의 채널에서는 필리핀에서의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 실제 생활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절약이 가능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특히 박 씨는 은퇴 후 준비 없이 단순히 돈만 모아왔다면 이렇게 성공적일 수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은퇴 전부터 여러 차례 해외 방문과 현지 문화 체험을 통해 미리 준비해 왔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 준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이 되었고, 특히 연금 200만 원으로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품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4. 사례 3. 55세 자영업자의 은퇴 후 필리핀 생활 도전기. 세 번째 사례는 55세의 자영업을 하다가 은퇴를 선택한 이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자영업 시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은퇴를 준비해왔고,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리핀을 선택했습니다. 퇴직 후 필리핀이라는 결정은 가족과의 충분한 상담과 재정적 준비를 통해 내려진 결단이었어요. 이 씨는 필리핀의 생활 환경이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현지 탑사를 진행하며 생활 리듬과 소비 패턴을 익혔습니다. 특히 그는 연금 200만 원으로 가능? 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작은 규모의 로컬 커뮤니티에 가입해 현지 생활 정보를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필리핀의 한적한 도시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어요. 이 씨는 처음에는 문화 충격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저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며 은퇴 후에는 기존의 삶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필리핀 현지의 건강관리 시스템, 저렴한 식자재,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통해 다시 한번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다고 해요. 그의 사례는 준비와 도전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준비와 새로운 시작.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한 세 가지 사례와 제 자신의 경험에서 보듯이 은퇴 후 필리핀 생활은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준비와 적응, 그리고 끊임없는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과연 천국일까, 지옥일까? 하는 의문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사전 리서치를 통해 그리고 현지 생활의 현실적인 모습을 받아들이며 적응한다면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 가능? 이라는 질문에 대해 결론은 개인의 생활 방식과 준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와 김 씨, 박 씨, 이 씨 모두가 보여주듯이 합리적인 소비와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선택지임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퇴직 후의 삶은 또 다른 모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은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일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 다른 나라에서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소개한 이야기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와 정보가 있다면 새로운 환경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멋진 인생 2막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1. 현지 생활의 장단점, 상세 분석 및 실행 지침. 필리핀의 저렴한 생활비와 기후, 문화적 매력. 실행 지침. 생활비 조사 및 예산 계획. 필리핀 주요 도시 세부, 마닐라, 다바오 등화, 관광지 보라카이, 엘리도 등의 월세, 식비, 교통비, 공공요금 등을 인터넷 자료 XPAT ISTAN, NUMBO 등로 비교하세요. 예를 들어 세부 시내의 평균 월세는 약 2,030만원, 식비와 기타 생활비를 포함하면 월 200만원 이하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현지 기후 및 문화 체험. 필리핀은 열대 기후로 연중 따뜻하지만 우기와 건기가 명확합니다. 이에 맞춰 계절별 생활 패턴을 미리 계획하세요. 현지 문화 행사, 페스티벌, 마켓 등을 직접 체험해보며 현지 생활의 매력을 파악하세요. 실제 사례. 한 60대 은퇴자가 세부에서 생활비 150만원으로 생활한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월별 예산표를 만들어 보세요. 실제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 언어 장벽. 행동 지침. 필리핀의 공용어는 영어이지만 지역마다 현지어 타갈로그어 등가 사용됩니다. 기초 회화나 필수 단어를 미리 학습하세요. 어학원 수강이나 온라인 어학 강좌의 DOLINGO, 유튜브 강좌를 활용해 기본 소통 능력을 키우세요. 의료 시스템. 행동 지침. 필리핀의 의료 인프라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생활 예정 지역의 의료시설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영어 가능한 의료진 여부 및 응급대처 방안을 파악하세요. 국제의료보험 가입과 함께 해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치안 문제. 행동 지침. 현지 경찰서나 커뮤니티 센터, 온라인 포럼에서 최신 치안 정보를 확인하세요. 안전이 보장된 주거 지역과 커뮤니티를 선정하고 지역 주민 및 다른 은퇴자들과 소통하여 안전 팁을 공유받으세요. 실제 사례 및 통계 인용. 일부 지역에서는 치안 문제로 인해 야간 외출을 자제하는 등 생활 패턴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현지 치안 통계를 참고하여 지역 선택 시 우선순위로 삼으세요. 2.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및 실전 팁. 재정 계획. 예산 수립 및 자산 점검. 월별 예산표 작성. 필리핀 생활비 월세, 식비, 교통비, 공과금 등을 예상하여 상세한 예산표를 만드세요. 연금 200만원으로 가능? 여부를 직접 계산해보고 필요한 경우 부수입 창출 방법 파트타임, 온라인 작업 등을 모색하세요. 비상 자금 확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 3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별도 마련하세요. 재정관리 도구 활용. 엑셀, 가계부 앱의 민트, GOOD, BOD, GT 등을 사용해 지출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예산을 검토하세요. 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보험 가입. 은퇴 전에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필리핀 현지에서 적용 가능한 국제의료보험을 확인하세요. 실행 팁. 현지에서 자주 이용되는 의료기관의 리뷰와 평판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운동, 식습관 관리 등 평소 건강관리 습관을 유지하며 현지에서도 운동 클럽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비자 및 행정 절차. 비자 종류 및 체류 조건 파악. 필리핀에서 은퇴자 비자의 SRRV, 스페셜 레지던트 리타이리즈 비자 등 발급 조건,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실행 팁. 필리핀 대사관이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이민 전문가나 현지 이민 컨설턴트와 상담하세요. 비자 연장 절차와 현지 행정 절차, 은행 계좌 개설, 통신 서비스 가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3.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현지 커뮤니티 및 모임 참여. 실행 지침. 온라인 포럼 활용. 필러피노, EXPATS, 리타인 더 필러핀즈 같은 페이스북 그룹, 레딧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찾아 가입해 정보를 교류하세요. 현지 모임 참석. 은퇴자 대상 모임, 커뮤니티 센터, 교회, 스포츠 클럽 등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해 현지인 및 다른 외국인과 네트워킹을 형성하세요.
실제 사례. 한 은퇴자는 매주 현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영어 회화 모임에 참여하며 생활 정보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얻었다고 전합니다. 정보 공유 및 경험 나누기. 실행 지침. 은퇴 후 초기에는 정보 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온라인 세미나나 미섭을 통해 다른 은퇴자들과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세요. 커뮤니티 리더가 추천하는 생활 팁, 안전 정보, 할인 혜택 등을 적극 활용하세요. 4. 문화 적응 및 생활 방식 변화. 문화적 차이 이해 및 적응. 실행 지침. 현지 문화 강좌 수강. 온라인 또는 현지 문화센터에서 필리핀 문화, 예절, 역사 등을 배우는 강좌를 수강하세요. 현지 행사 참여. 지역 축제, 전통 행사, 지역 시장 등을 직접 방문해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보세요. 실제 사례. 한 은퇴자는 처음엔 현지 음식의 매운맛과 재료에 놀랐지만 현지 요리 강습을 통해 자신만의 요리법을 익히며 문화 차이를 극복했습니다. 생활 방식 변화. 실행 지침. 식습관 및 교통. 한국과 다른 식재료와 요리법에 적응하기 위해 현지 재래시장, 농산물 직거래 등을 활용하세요. 대중교통과 택시, 오토바이 택시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사용법과 요금을 미리 알아두세요. 사회적 관계 및 소통 방식. 가족과 떨어져 지낼 경우 정기적인 연락 방법 영상 통화, 메신저 등을 마련하고 현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늘리세요. 현지 사회에서는 나이와 경험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으므로 이에 맞춘 소통 방식을 익히세요. 5. 실제 은퇴자, 인터뷰 및 Q&A 세션 기획. 인터뷰 진행 및 콘텐츠 제작. 실행 지침. 인터뷰 대상 선정. 이미 필리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중인 은퇴자들을 몇 명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하세요. 인터뷰 질문 준비. 은퇴 후 필리핀 생활의 가장 큰 놀라움은 무엇이었나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실제 생활비, 의료 시스템, 사회적 네트워크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나요? 등의 구어체 질문을 준비합니다. 콘텐츠 공유.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거나 글로 정리해 블로그, 유튜브, SNS 등에서 공유하여 다른 은퇴 준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세요. Q&A 세션 진행. 실행 지침. 온라인 커뮤니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 Q&A 세션을 개최하여 은퇴 준비 중 궁금했던 점이나 현지 생활에 대한 의문을 직접 해결해 주세요. 6. 미래 전망과 개인적 성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 실행 지침. 개인 기록 작성. 은퇴 후의 변화, 어려움, 그리고 극복 과정을 일기나 블로그, 영상으로 기록해 두세요. 기록은 미래의 계획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되며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찰 모임 참여. 같은 생각을 가진 은퇴자들과 소규모 모임이나 독서 클럽 등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과 성찰을 공유하세요. 도전과 배움은 계속된다. 실행 지침. 새로운 취미 및 학습. 현지에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언어, 요리, 공예, 혹은 운동 등을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는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래 계획 재정비. 은퇴 후 첫 1년 동안의 생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하세요. 향후 5년, 10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재정 및 건강관리 계획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코너.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실행 지침. 의료 시스템 관련. 필리핀에서의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도시와 관광지 주변에는 국제 병원들이 있으며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의료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 지역은 의료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현지 생활 예정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 차이 관련. 한국과 필리핀의 생활비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필리핀은 월세, 식비, 교통비 등이 한국보다 50% 이상 저렴합니다. 다만 생활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본인의 소비 패턴을 반영한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비자 및 체류 조건 관련. 은퇴 비자 발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 은퇴 비자 SRRV는
일정한 연금 수령액, 재정 증명, 건강검진 결과 등을 요구합니다. 최신 조건은 필리핀 대사관이나 이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FAQ 자료 업데이트. 실행 지침. 온라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 FAQ 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독자들의 질문을 반영하여 새로운 답변을 추가해 주세요. 댓글, 이메일, SNS 등을 통해 받은 질문들을 정리해 FAQ 섹션에 포함시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인 팁들. 현지 전문가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활용. 초기 정착 시 현지 이민 컨설턴트나 이미 필리핀에서 은퇴 생활을 하는 선배들의 조언은 매우 큰 자산입니다. 관련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여해 최신 정보를 얻고 그들의 추천 리스트 은행, 병원, 부동산 등을 참고하세요. 정기적 모니터링과 피드백. 은퇴 후 첫 6개월 동안은 월별, 분기별로 생활비, 건강 상태, 정착 상황 등을 점검해 개선점을 찾아보세요. 기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활 패턴을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 커뮤니티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세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강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현지 문화와 생활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친구와 취미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마련하세요.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추가 팁들을 따라 준비하고 실행한다면 은퇴 후 필리핀에서의 생활이 보다 현실적이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준비와 계획,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이 성공적인 해외 은퇴 생활의 열쇠임을 기억하시고 본인만의 맞춤형 계획을 세워보세요.